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대비 무료 동영상 강의 시리즈 손사모 카페 제공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페이지 위쪽에 있는 4번 타인을 위한 보험부터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개념 정리할 때 보험 계약의 당사자고 보험료 지급 납부 의무가 있는 보험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배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 이게 피보험자가 타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타인은 피보험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내가 나의 몸이나 나의 재산을 위해서 내가 보험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되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하고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고요. 보험 계약자와 이제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를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타인이 이제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1항을 보시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임을 받는다는 것은 타인을 위임을 받는 거고, 위임을 받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 위임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명의로 이제 보험료를 납부해서 내 자식을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타인이 특정이 돼 있죠. 내 자식이니까 특정이 돼 있고, 이제 불특정의 경우에는 이제 운송보험에서 판매자가 이제 구매자를 위해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운송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이 구매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제 불특정이 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이제 고지하여야 한다. 위임이 없다는 것은 이 타인이 자기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 자기를 위해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을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제 보험자도 이 타인이 이제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보험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이 타인이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그 보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운송보험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보험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매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파손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손 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치면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는 거죠.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분실이 됐습니다. 분실이 돼서 이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1,000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이제 500원을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500원을 먼저 지급을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제 보험자의 경우에는 500원에 이제 500원을 이제 보상을 하겠죠. 구매자에게. 그리고 이 계약자의 경우에는 500원을 어차피 처음에는 이제 1,000원을 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거를 500원을 자기가 부담했기 때문에 이 500원을 한도로 해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이제 상법 보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구별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보험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이제 보험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는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있는데요. 이 보험금하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이게 같은 의미로 보험 금액이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맥에 맞게 해서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인지 보험금인지 좀 분류를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사망 보시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이제 보험 계약자 자체가 자기 명의로 이제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타인이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보험료를 내가 내서라도 계약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이 피보험자인 타인도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해설 보시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의의는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 계약자 자기 명의로 타인을 이익을 위해서 보험 계약자 자기 명의로 체결하는 보험 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나다 쪽에 타인의 권리하고 타인의 의무가 있는데요. 일단 타인의 권리를 한번 보시면 보험 계약의 이익을 받는 거죠. 이익을 받는데 그 수익의 의사표시, 내가 이번에 보험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제 피보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 보험 계약자를 통하거나 아니면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바로 이제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타인의 권리,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권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의무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의무는 좀 깊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자의 파산, 그리고 지급 지체, 그래서 보험료를 못 내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를 대신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그리고 타인을 위한 인보험의 보험 수익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고통, 유, 발, 경감. 그래서 이제 고의 경우에는 고지 의무, 통의 경우에는 위험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그리고 유의 경우에는 보험 유지 의무, 그리고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이렇게 발이고요. 그리고 경감은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한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인보험의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보험 수익자의 경우에는 위험 유지 의무, 그리고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이렇게 해서 이제 발 이렇게 의무를 진다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뒤쪽에 뭐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좀 할 때 뭐 고통, 유발, 경감, 그리고 유발 이렇게 여기 점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때 이제 요거를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암기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볼 때마다 이제 고통, 유발, 경감, 그리고 유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5번 보험증권의 교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험증권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보험증권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없는데 예전 같았으면 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뭐 상장 같은 이런 증서가 이렇게 집으로 뭐 배달도 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자가 발행하는 뭐 일단 증거증권, 뭐 증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증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뭐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이렇게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교부를 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를 줍니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 기존의 보험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제 변경한 때는 굳이 이제 새로운 증권을 이제 발행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그 증권에 연장한다 아니면 변경한다라는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을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가름은 뭐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2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해설이 있는데요. 그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는 이제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상법상의 의무일 뿐이지 뭐 그 보험증권을 교부를 한다든가 하지 않았다든가 해서 이제 뭐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상법에서는 이제 보험증권 교부 의무는 이제 규정을 이렇게 교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뭐 불이행했을 때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6번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시겠습니다. 이의약관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정부 옳고 그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내를 정해서 한해서 그 증권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요거를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뜻이 약관의 뜻이 이러냐 저러냐에 약간 그 논쟁이 조금 분쟁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 기간 내에 한해서 보험 기간 내내는 안 되고요. 일정 기간 내에 한해서 이 약관을 이제 약정을 할 수가 있고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1월을 내리지 못한다는 말은 1월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아래쪽에 해서는 이제 이 약관의 취지는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 약관을 이제 그 기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정한 이 기간이 이제 경과를 하면 그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은 확정적으로 이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7번 증권의 재교부 청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보험증권이 이제 멸실됐다든가 아니면 훼손이 됐습니다. 뭐 분실이 됐다든가 이렇게 뭐 훼손이 됐을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증권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발행해 줄 것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작성 비용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멸실이나 훼손을 한 귀책 사유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죠. 보험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도 이제 보험계약자가 하는 게 당연합니다. 8번 소급보험 보시겠습니다. 소급한다는 것은 현 시점 앞으로 당겨서 효력을 갖게 한다는 게 이제 보통 우리 소급한다 이렇게 소급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미래가 아니라 그 앞으로의 장래가 아니고 이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을 이제 소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험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기간 그리고 보험 계약 기간. 뭐 보험 기간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기간을 이제 보험 기간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책임 기간, 뭐 보장 기간 이렇게 이제 뭐 위험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 계약 기간은 보험이 이제 성립을 한 후부터 이제 보험 기간이 이제 끝나는 성립 후 종료되는 기간을 이제 보험 계약 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 성립 당시에 최초의 보험료를 이제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 기간하고 이제 보험 기간이 이제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같아지는 경우고 일단 보험 성립한 후에 보험료를 이제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보다 보험 기간이 짧은 경우죠. 짧은 경우인데 이제 반대로
이제 보험 성립 전부터 이제 소급해서 이제 효력을 갖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소급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계약 기간보다 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보험 계약은 그 계약 전 어느 시기를 보험 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립했습니다. 성립을 했고 이제 뭐 정기 보험의 종료가 있다라고 하면 성립 전에부터 이제 효력이 있는 걸 이제 소급보험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는 보험 계약 기간이 이제 그 보험 기간보다 짧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같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해설의 경우에는 이제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 내가 이제 물건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보험 계약을 이제 그 체결을 하면서 보낸 어제부터 이제 보험자가 책임지는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뭐 그건 당연히 이제 소급보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소급보험이 유효하려면 보험 계약 당사자 및 피보험자의 선의성 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단 보험 계약에 이제 그 보험 사고의 불확정성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아래쪽에 9번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다. 기발생하였다. 거나 아니면 발생을 할 수가 없다. 발생이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보험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의 이익이 없는 거고 기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의 불확정성을 개념에 반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당사자 상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의인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험사고의 이제 불확정성, 보험사고의 불확정성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22페이지 위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뭐 보험사고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원인이 되는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 보험사고는 이제 보험기간 중에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 당사자 상방하고 피보험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되어 있고요. 10번 보시겠습니다. 그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보험계약 당사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그리고 보험자가 있죠. 보험자가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이제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이제 성락을 하면서 이제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런 보험계약과 같은 뭐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이제 대리인이 있을 수 있죠. 대리인이 있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도 이제 어떤 대리인을 내세워 가지고 보험자의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보험계약자 본인도 이제 바로 보험자의 대리인이나 아니면 보험자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험계약자 측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이건 보험계약자의 뭐 일반 개인적인 그런 뭐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이제 우리 상법 보험편에서는 보험자의 대리인 이거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11번의 보험 대리상의 권한 있죠. 여기서 보험 대리상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보험자의 대리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제 대리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대리권을 수여를 뭐 한 경우, 그리고 또 뭐 무권 대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A, B, C가 있는데 그 C가 A, B를 봤을 때는 이게 뭐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대리권을 수여한 건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지 또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누가 봐더라도 이제 C가 봤을 때 이 사람은 A가 이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뭐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비록 A, B 간에 이제 대리권 수여 행위가 없더라도 뭐 A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무권 대리법리나 아니면 뭐 표현 대리법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대리권을 이제 수여한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아래쪽에 보시면 해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뭐 최악 대리점, 뭐 중개 대리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농작물재 보면서 보시면 그 지역 농협이 있습니다. 지역 농협. 지역 농협이나 이제 뭐 품목 농협 보험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 대리상 그 보험자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체결을 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뭐 최악 대리점 또는 뭐 체결 대리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중개를 할 수 있는 중개 대리상으로 나눠진다는 얘기가 이제 해설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자의 대리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수령권을 기해서 보험료로 이제 약소보험을 받았다면 약소보험을 받은 후에 이 대리인이 이제 횡령을 했습니다. 이 약소보험을 횡령했더라도 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22페이지 아래쪽에 그 11번 보험 대리상의 권한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험 대리상은 보험자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항을 보시면 보험 대리상의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 대리상 권한이 있는데 그 1호에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료 수령권, 그리고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 교부권이죠.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작성은 보험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험 대리상이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권한 이런 것들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증권 작성은 이제 보험자가 한다는 것. 그리고 3호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청고통 해치, 그리고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의사표시 수령권이 있고요. 그리고 4호에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체변해, 뭐 체결, 변경, 해지 등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사표시 발령권, 이렇게 4가지 권한을 보험 대리상이 가지게 됩니다. 그 아래쪽에 2항은 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제1항의 각호의 권한은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 이런 제한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제한을 할 때 자기들끼리 이렇게 제한을 해놓고 보험 대리상이 그걸 모르는 계약자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원래는 이게 아니야. 보험료 수령권이 없는데 내가 뭐 그거를 그 보험료를 받은 그 대리상하고 다툴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사망을 보시면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험 설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자에게 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 수령권이 있고요. 보험료 수령권, 요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있고 제2호는 조건 없이 보험증권 교부권에 대한 권한이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뭐 앞쪽에서 보험 계약자가 파산한 경우나 아니면 보험료 지급 지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급하거나 보험 계약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뭐 피보험자하고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그 해설하고 참고가 있습니다. 뭐 해설에서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보험 설계사는 뭐 고지 및 뭐 통지 수령권 같은 건 없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의의가 나오는데요. 뭐 보험의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그 보험자의 사용인, 그러니까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보험 관련 의사를 이제 보험의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뭐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의 소견을 기초로 뭐 청약의 성량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보험의에게는 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같은 거는 인정되지 않고
그 보험의 판단 시점은 보험계약의 성립 시점하고는 상관이 없다. 보험계약의 성립 시점은 이제 보험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승낙을 한 그 시점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12번 특별 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 청구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